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남자 효익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거해서 우리가 분자 모양을 어떻게 알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결합의 극성과 같이 곁들인다면 우리는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죠. 분자의 극성을 어떻게 하면 쉽고 간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개념은 수업 시간에 다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개념을 잠시 한번 상기를 해볼 거고요. 문제 속에서 어떻게 그 개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보는 시각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각을 조금 더 잘 기르고 여러분들의 노력을 더 기울일 수 있다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쉽게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캠방 캠을 좀 켜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번 캠을 켜고 오프닝을 찍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가정학습의 날이니까 이렇게 캠을 켜고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문제를 풀다 보면 선생님의 얼굴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캠을 끄고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려고 선생님 이렇게 다가가면 선생님도 상당히 못생겨지는 각도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캠을 끄고 한번 지금부터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은 전자쌍 반발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전자쌍 반발 원리는 그 정전기적 반발력이 작용하므로 가능한 멀어지려고 하는 원리이죠. 그래서 그 공유 전자쌍끼리에는 이런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 인력이 작용한다는 말은 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쌍이 중심 원자에서 2개가 있을 때와 3개가 있을 때, 그리고 4개가 있을 때 각각의 어떤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요. 4개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정사면체에 꼭지점이 위치한다는 게 정답이 되겠죠.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은 비공유 전자쌍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문어 대가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피가 크기 때문에 반발력이 크다라고 해야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4번의 경우에 총 전자쌍의 수가 같으면 모양이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밑에 보면 가나다는 모두 XYZ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가 있죠? 그렇죠. 모두 4개가 있지만 가의 경우에는 그렇죠. 정사면체 나의 경우에는 삼각뿔 우리는 삼뿔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다는 구분형이 되죠. 따라서 총 전자쌍 뿐만 아니라 공유 전자쌍의 수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모양이 모두 같다는 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의 경우에 총 전자쌍의 수가 같으면 비공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결합각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고 했었죠.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기 원소의 XYZ에 대한 수소 화합물을 나타낸 것인데 우린 이미 2주기고 수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X는 C, Y는 N, Z는 O가 되는 것을 이미 알 수가 있지요. 일단 요거를 한 번만 지금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선이 3개라고 하는 것은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홀 전자가 4개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4개인 탄소가 되는 것이고요. 비공유전자쌍을 포함해서 하나, 둘, 세 개의 원자과 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총 원자과 전자는 5개인 질소, 그리고 비공유전자쌍 2개와 그리고 홀전자 2개, 총 원자과 전자가 6개 있는 이런 산소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가다 XYZ가 가지고 있는 공유 전자쌍의 수는 가는 4개, 나는 3개, 그리고 다는 2개이기 때문에 부동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죠? 그렇죠. 가나다 순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합각의 크기의 경우에는 비공유가 많이 달리면 많이 달릴수록 우리는 결합각도가 줄어든다라고 배웠죠. 따라서 이 역시 가, 나, 다 순으로 결합각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자, 가다의 분자 모양을 각각 쓰시오. 가나다 이미 다 써져 있죠. 그래서 위에서 보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자 모양에 해당하는 화합물을 고르시오. 선생님이 이것을 했을 때 로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내 주변에 공유 전자쌍이 2개인가, 3개인가, 4개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비공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 비공이 없다 그리고 2개 그리고 비공이 없다와 1개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경우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었습니다. 둘 제로가 되면 이렇게 생긴 직선형이 나오는 것이고요. 둘인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형 그리고 셋 0인 경우에는 벤츠 모양이죠. 이렇게 평면 삼각형이 나오고요. 3, 1인 경우에는 삼각 뿔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밑에는 이런 식으로 면을 이루고 있었죠. 4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삼면체의 형태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도록 하죠. 직선형은 그러면 둘 0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둘인 녀석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심 원자에서 비공이 없는 녀석이 누구죠? 그렇죠. 베릴륨이죠. 따라서 직선형인 것은 리을이 될 것이고요. 자동으로 그러면 OF2는 구분형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평면 정삼각형, 즉 평면 삼각형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주변에 결합하 있는 원자가 3개인 것부터 찾아내시고요. 자, 평면 정삼각형이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된다? 그렇죠. 비공유가 없어야 되죠. 따라서 비공유가 없는 디귿이 3번.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NF3는 밑에 있는 삼각뿔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정삼면체형은 누가 되겠다? 미음 CF4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아직까지는 할만하죠. 자, 이제 이를 바탕으로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HCl 염화 수소가 수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H2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같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무극성 결합을 하고 있고요. HCl의 경우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극성 결합을 하고 있죠.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HCl이 더 큰 게 맞습니다. 극성 공유 결합의 분자는 모두 극성 분자이다. 극성이지만 대칭을 이루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무극성 분자를 이룰 수 있었죠. 따라서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비대칭하면서 다원자. 자, 우리가 무극성 분자이기 위해서의 조건이 어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중심에 비공유가 있는지, 중심에 있는 비공유가 없는지를 봐야 되고요. 없고 또 모두 대칭이기만 하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무극성 분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지금 중심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없다는 말도 없을 뿐더러 비대칭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무극성 분자이다 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에서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전기음성도가 커버리면 부분적으로 델타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게 되겠죠. 따라서 옳은 소리고요. 기체 상태의 극성 분자는 전기장 안에서 규칙적인 배열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극성 분자는 어떤 기체 상태, 액체 상태를 가리지 않고 전기장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플러스 전기장과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물을 생각한다면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는 산소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소를 향하고 있을 것이고요.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고 있는 녀석이 이런 식으로 음극 쪽으로 향하고 있겠죠. 이것은 액체이든 기체상이든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배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마지막,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보다 끓는 점이 높다. 이거 우리가 HCl과 O2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 인력은 비슷하죠. 인력이 비슷했지만 우리가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 즉 정전기적 인력이 추가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극성 물질은 끓는 점이 훨씬 더 높게 작용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5번입니다. 몇 가지 물질의 화학식을 나타낸 것인데 무극성 공유결합, 그리고
극성이지만 무극성 분자, 즉 극성 결합이지만 무극성 분자인 거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결합각이 가장 작은 분자에 대해서 써보라고 했습니다. 일단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려면 서로 같은 것이어야 하겠죠. 따라서 기역과 미음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극성 공유 결합, 서로 다른 걸로 되어 있지만 무극성, 즉 비공유 전자쌍이 일단 없어야 되겠죠. 일단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것이 딱 봐도 H2O와 NH3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CH4와 CO2 같은 경우에는 극성 공유 결합은 이루어져 있지만 모두 대칭을 이루고 있고 또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리을과 비읍, 선생님 좀 잘못 썼습니다. 리을과 비읍이 2번에 해당되겠네요. 중심 원자의 결합각이 가장 작은 분자를 쓰시오. 가장 작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중심에 많은 것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결합각이 작겠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중심 원자가 없는 기역과 미음은 제외가 되고요. 비읍 같은 경우에는 두 개만 연결되어 있고 비공이 없으니까 몇 도가 되겠습니까? 180도가 되겠죠? 그럼 4개가 연결되어 있는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결합각이 가장 작으려면 무엇 해야 되겠다? 그렇죠. 비공의 수가 많으면 되겠죠. 따라서 제일 작은 분자는 바로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갈게요. 두 가지 분자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고 임의의 이주기 원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2주기이고요. 이런 식으로 원자과 전자가 총 7개가 되는 X의 경우에는 누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누가 봐도 플루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의 경우에는 홀 전자가 하나, 둘, 세 개, 즉 3개만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Y는 붕소가 될 것이고요. G의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 포함해서 총 5개가 있기 때문에 N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풀어도 되고 지금 놓아져 있는 것만 보고 풀어도 됩니다. 가의 경우에는 덩어리가 중심 주변으로 하나, 둘, 셋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다? 그렇죠. 평삼이죠. 바로 평면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나의 경우에는 주변으로 몇 개다? 총 4개의 덩어리가 있고 비공유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뿔 형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삼각 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나준 전기장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는 분자는 무슨 분자이다? 극성 분자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나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수능형에 좀 가까운 기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물과 암모니아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자, 일단 결합각을 보아하니 H2O 사이에 있는 HOH의 결합각을 알파 그리고 HNH의 결합각을 베타라고 두고 있습니다. 결합각은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어떻습니까? 비공의 개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결합각도는 실제로 줄어들겠죠. 기억은 맞는 소리고요. 실제로 알파는 104.5도에 근접하고요. 베타는 우리가 107도로 알고 있으면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H2O가 H 플러스가 결합하면 알파는 작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H 플러스가 결합을 하면 이렇게 옥소늄 이온이 되고요. 이것은 지금 무슨 결합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배위 결합을 지금 하고 있죠. 자, 배위 결합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는 소리고 이 말인즉슨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 즉 결합각은 어떻게 되겠다?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디귿, NH3가 H 플러스와 결합한 NH4 플러스는 정사면체이다. NH4 플러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위에 지금 H 플러스가 와 있는 형태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모두 다 동일하게 생겨 있고요. 모두 동일한 원자가 결합되어 있고 4개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전자쌍 반발 원리에 따라서 정사면체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탄소의 수소와 염소와 결합한 3가지 분자의 구조식 그리고 결합각을 나타낸 것인데 좀 기억 보니까 살짝 좀 어려워 보여요. 왜냐면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본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알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두 똑같기 때문에 109.5도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델타의 경우는 어때요?
그렇죠. 여기도 모두 CL과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9.5도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타와 감마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베타와 감마의 경우에는 지금 서로 다른 원자가 지금 결합되어 있죠. 이렇게 다른 원자가 결합되어 있으면 일단 정사면체가 아니라 그냥 사면체의 꼴을 하고 있는 사면체형이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알파와 델타는 서로 같은 각이 될 수 있지만 베타와 감마끼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서로 결합 각도가 다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 정사면체인 것은 가와 다이다. 그렇죠. 모두 같은 것이 결합되고 있기 때문에 디귿 가다는 모두 무극성 분자이다. 자, 무극성이려면 아까 어때야 됐다고? 그렇죠. 비공이 일단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 모두 대칭을 이루고 있어야 했죠. 하지만 나의 경우에는 이 CL 원자 때문에 대칭이 깨져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9번입니다. 세 가지 분자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인데 지금 가의 경우에는 우리가 에테인이고요. 나는 N2H4 이거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줬었죠. 하이드라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H2O2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산화 수소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을 각각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옳은 것을 골라보자. 알파와 베타 중에서 결합각은 알파가 더 크다. 좀 알파의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중심 원자에 결합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반발력이 더 적을 것이기 때문에 결합각은 알파가 더 큰 게 맞습니다. 비공유 전자쌍 수는 나가 다의 2배이다. 나는 몇 개? 2개이고 다는 4개죠. 그러면 나가 다의 2배가 아니라 다가 나의 2배, 즉 절반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가와 나는 입체구조, 다는 선형구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나 다 모두 어떻습니까? 중심 원자 주변에 덩어리가 총 4개씩 지금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입체구조라고 해주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모두 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일단 직선 구조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선생님 그때 하이드라진 할 때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게 정확하게 반대로 대칭돼서 있는 형태보다 단일 결합은 회전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약간 돌아가서 있는 그런 형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 다 모두 다가 입체 구조가 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2주기 원소, 수소 화합물, 그 다음에 주변의 전자쌍수를 모두 나타낸 것인데 그렇습니다. 비공이 0이고 공유가 4개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CH4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미 다 눈치챘겠지만 암모니아와 물까지 우리가 추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결합각의 크기는 가나다 순으로 작아진다. 비공유전자성 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많아지고 있다는 소리는 결합각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결합각은 109.5도에서 107도, 104.5도로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기억은 옳은 소리고요. 모든 원자가 같은 평면에 존재하는 것은 다이다. 다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다의 경우에는 HOH 해서 모두 같은 평면에 존재할 수 있죠. 즉 원자 3개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의 경우에는 점 3개가 한 평면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면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디귿 총 전자쌍의 수는 중심 원자에 결합한 수소 원자 수와 같다. 여기서 수소 원자 수는 누구와 같은 겁니까? 이거는 공유 전자쌍의 수와 같은 것이죠. 총 전자쌍의 수는 공유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그렇죠. 비공유도 같이 더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둘의 숫자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넘어서서 수능 기본 다지기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의 경우에 두 가지 분자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가는 N2H2 그리고 나는 N2H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는 평면 구조이다. 자, 가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N 주변에 공유 전자쌍이 몇 개가 있죠? 정정하겠습니다. N 주변에 덩어리가 몇 개씩 있나요? 그렇죠. 하나, 둘, 세 개씩 존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의 경우에는 평면 삼각형이 연달아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평면 구조가 맞습니다. 니은 결합각 HNN은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가의 경우에는 지금 덩어리가 3개이기 때문에 결합각도가 대략적으로 120도가 될 수 있겠죠. N2H4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N2H4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N 주변의 덩어리가 총 4개가 되겠죠. 따라서 결합각도가 109.5도에 근접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나가 가보다 크다라는 말은 틀린 명제가 됩니다. 자, 맨 마지막 디귿 나는 극성 분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비공유 전자쌍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 선생님이 말을 했듯이 단일 결합은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대칭한 형태로 돌아가 있을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나는 극성 분자이다 라는 말은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표는 4가지 분자를 비공유 전자쌍 수와 그 다음에 분자의 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요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분자에 대해서 좀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H2O, BF3, NH3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빠르게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HCN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학습지에 쓰여진 것을 그냥 보고 땡 했을 경우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좀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분자의 극성을 판단을 했을 때 일단 중심 원자에 비공유가 없는 게 누구랑 누굽니까? 그렇죠. 일단 BF3와 그리고 HCN이 되겠죠. 이 중에서 극성인 것은 그렇죠. 서로 다른 HCN이 가가 되겠고요. 라는 BF3가 되겠네요. 자, 비공유가 한 개 있는 것은 나가 암모니아가 되겠고요. 다는 자동적으로 물이 되겠죠. 설명을 옳은 것. 결합각의 가장 큰 분자는 가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C 주변에 지금 덩어리가 2개밖에 없죠. 따라서 결합각이 얼마이다. 그렇죠. 180도가 되기 때문에 기억은 옳은 설명이고요. 다는 삼각뿔형이다. 무슨 형이죠? 구분형이 되겠죠. 분자를 이루는 총 원자 수는 나와 라가 같다. 나는 몇 개? 나는 총 4개가 되겠고요. 라도 총 4개이기 때문에 나랑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분자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인데, 지금 우리가 딱 보면 알겠지만 AD는 1, 2주기에 임의 원소 기호이다 나와 있는데, A는 이렇게 3개 결합하고 2개가 뿅 나와 있으니까 A는 질소, B는 더 이상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수소, 그리고 D의 경우에는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3개나 있기 때문에 플로어린. 자, 그리고 C의 경우에는 비공유가 없어서 붕소가 될 수 있겠죠. 자, 가는 입체 구조이다. 비공이 있으니까 입체 구조가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쌍극자 모멘트 합은 누가 크다? 나가 이제 제로가 되고 가는 훨씬 크겠죠. 따라서 니은 역시 옳은 설명이고요.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것은 D이다. 맞지요?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자, 2주기 원소와 결합해서 나타낸 것을 보고 있는데 분자 내 비공유 전자쌍 수가 저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보고 가나다가 각각 무엇인지 바로바로 알 수 있으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분자 내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XH4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CH4를 상당히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YH3는 NH3, 그리고 H2Z라고 되어 있는 것은 H2O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나다를 좀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HXY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X가 C, Y가 N이라는 것을 알면 HC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분자의 비공유전자쌍의 수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탄소에 있나요? 아니죠. 탄소에는 없고 방금 그렸듯이 질소 쪽에 하나가 딱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가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무극성 분자는 가이다. 그렇죠. 대칭하고 비공이 없으니까. 결합각은 나가 다보다 크다. 나가 다보다 비공유전자쌍 수가 적기 때문에 결합각이 큽니다. 디귿 다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분자는 라이다. 지금 보면 라는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설명들이랑 좀 겹칠 수 있는 부분들은 선생님이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앞에 있는 문제들을 좀 스톱해 가면서 보시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좀 더 복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능 유형 분석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하다는 세 가지 분자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인데 옳은 것만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소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붕수는 그런 것이 없지요. 자, 중심 원자는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누가 만족하지 않습니까? 가는 만족하지 않게 되겠고요. 결합가의 가장 큰 것은 지금 여기에서 덩어리가 3개짜리인 녀석이 제일 크겠죠. 몇 도로? 그렇죠. 120도로 제일 클 겁니다. 따라서 결합가의 가장 큰 건 가가 되겠죠. 그럼 일단 답은 2번이고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이 한 개 존재하는 것은 다이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2번. 자, 선생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극성 결합, 무극성 결합 이렇게 서로 분류하는 그러한 개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네모, 그 다음에 이렇게 세모 해서 이렇게 OX로 넘어가는 이런 알고리즘, 즉 분류도 형태를 따르거나 아니면 이런 벤 다이어그램 형태를 통해서 교집합 또는 여집합, 합집합의 형태로 문제를 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그런 형식으로 나와 있네요. 자, 분류 기준 가에 의하면 직선형 구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좀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HCn은 HCN 이렇게 그리는 것이고요. H2O 그 다음에 CO2 NH3 그리고 CH4가 되겠습니다. CH4 같은 경우는 조금 못생겼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8시, 5시 반, 3시 반. 직선형 구조인 것은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여기 여러분들이 교집합을 제외하고 어떤 것들을 구해야 되지를 먼저 생각을 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따라서 가라는 집합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HCn과 CO2가 될 것이고요. 공유전자쌍이 4개이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봤을 때 CH4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많은 것이 있었죠. CO2도 있고요. 그 다음에 HCn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의 경우에는 비공유전자쌍이 있다. 누구랑 누가 있겠습니까? H2O와 NH4 두 가지가 있겠죠. NH3와 H2O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집합으로 들어갈 녀석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A와 B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 두 분자가 모두 해당되죠. 따라서 HCN 그리고 CO2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여기 범위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인가요? 그렇죠. 직선이면서 공유전자쌍이 4개임과 동시에 비공유전자쌍이 있다라는 건 우리 2주기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까지만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CH4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B라고 하는 영역에 남아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A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 될 것 같습니다. C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죠? C의 경우에도 저기 교집합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NH3와 H2O 이렇게 있겠네요. 자, 그러면 총 화합물의 수로 옳은 것은 A에서는 0, B에서는 1, 그 다음에 C에서는 2.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여러분들 한번 빠르게 보시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지금 44분인데 50분의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6분 안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다. 지금 보면 전부 다 무슨 결합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H2O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위 결합을 지금 하고 있고요. BF3에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배위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배위 결합을 한다는 것은 비공을 한 곳에서 공유 결합으로 바뀐다는 소리고요. 또는 결합하고 있는 선수가 많아진다. 즉 결합 각도가 전체적으로 작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것은 H3O 플러스에는 비공유전자성이 없다. H3O에는 비공유전자성이 하나가 존재하죠. 그래서 1번 맞는 거고요. 결합각은 H2O가 H3O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H3O 플러스가 결합각이 어떻겠습니까? 더 크겠죠. 왜냐? 비공유전자성 수가 적게 되었으니까.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두 페이지 앞으로 가서 분자의 모양 7번 파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BF3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죠. BF3에서는 비공이 없고 그 다음에 대칭하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합이 제로가 되고요. BF4의 분자 모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NH4 플러스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즉 NH4 플러스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자, 맨 마지막 4번입니다. 표는 4가지 분자를 3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다. 그럼 첫 번째로다가 가는 잘 모르겠다 라고 두면 문제를 보시면 돼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류 기준이 뭐지? 역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분류 기준을 반드시 제시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맞는지 아닌지만 선택하시면 돼요. 공유전자쌍수가 4개인가? 지금 HCn은 이런 식으로 단일 3중을 하고 있고요. CO2는 2중, 2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4개. 하지만 OF2 같은 경우에는 2개, CH4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4개가 되죠. 어떻습니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적용할 수 없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입체 구조인가? 입체 구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 어떻게 그렸는지는 2번에서 선생님이 다 그려줬습니다. 입체 구조인 것은 OF2인 것과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죠? OF2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같은 평면이 있죠. 선생님이 잠시 실수를 하였습니다. 입체 구조인 것은 CH4이고요. 입체 구조라 하는 것은 평면에 나타낼 수 없는 평면 어떤 여집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직선형 구조인 HCn과 CO2 그리고 한 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 OF2는 니은에 포함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극성 분자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극성 분자인가에서 O 할 수 있는 것은 HCn 그리고 OF2가 있을 것이고요. 무극성 분자는 CO2와 CH4가 있겠죠. 니은에 해당되는 분자에는 비공유전자성이 있습니까? 자, 보면 HCN 같은 경우에는 단일 3중 하느라 없고 그 다음에 CO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없고 그 다음에 OF2는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니은도 틀렸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낚이시면 여러분들 곤란합니다. 지금 보면 지금 물어보고 있는 주어가 뭐죠? 분자에는 비공유전자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지금 우리가 중심 원자에만 팔려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 HCn의 경우에는 N쪽에 비공유전자성이, CO2의 경우에는 O쪽에 비공유전자성이 4쌍, 그 다음에 OF2의 경우에는 O뿐만 아니라 F쪽에도 이렇게 해서 총 비공유전자성이 8쌍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죠. 따라서 니은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역과 리을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분자는 모양이 정사면체이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것이 CH4가 되겠죠. CH4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기역과 리을은 모두 정사면체형이다. 옳은 말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이 분자 모형을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풀어보시고 만약에 틀린 부분이나 조금 더 보충해야 될 설명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래쪽에 댓글로다가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댓글이 아니더라도 선생님이랑은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오프라인으로도 보시면서 질문을 좀 활발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학습의 날에 이렇게 영상을 보느라 정말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모두 학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